네, 안녕하세요. 소다의 개발 강의의 소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드로이드 인텐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안드로이드의 액티비티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았었던 것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오늘은 액티비티에서 어떻게 해서 인텐트를 넘기고, 그리고 또 다른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넘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로는 인텐트의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익혀볼 것이고, 그리고 명시적인 인텐트와 암시적 인텐트의 차이를 이해를 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텐트 필터를 어떻게 사용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할지, 그리고 펜딩 인텐트가 무엇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양한 인텐트 예시들이 있으니 그것을 이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가 메시지 역할을 하는 인텐트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인텐트는 먼저 메시지를 사용하는 역할을 메시지에 대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일단 이 메시지 역할을 하는 가장 메시지를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액티비티나 서비스,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컨텐트 프로바이더와 같은 여러 가지 컴포넌트 요소들을 실행을 하고자 한 게 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소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이제 뒤에서 한번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텐트의 특징입니다. 인텐트를 실행을 하고자 했었을 때 이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텐트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의 정보를 기술하는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액티비티, 서비스, 리시버는 인텐트를 이용을 해서 구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텐트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시적인 것과 암시적인 것으로 나뉘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를 실행하면 해당 인텐트는 실행한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에 전달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텐트에는 부가적인 데이터가 필수는 아니지만 엑스트라로 값을 넣어서 호출하는 걸 통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에 데이터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텐트를 어떤 컴포넌트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액티비티의 경우에는 스타트 액티비티라는 함수에서 인텐트를 넘길 수가 있고,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의 경우에는 샌드 브로드캐스트라는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서비스에서는 스타트 서비스, 바인드 서비스에서 서비스와 정보를 주고받을 때 인텐트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명시적 인텐트와 암시적 인텐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명시적인 인텐트는 말 그대로 명시적으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텐트에 클래스 객체나 컴포넌트 이름을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호출할 대상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인텐트의 현재 내 컨텍스트와 그리고 이제 보낼 컴포넌트 컨텍스트, 보낼 이제 컴포넌트인 거죠. 이제 보낼 컴포넌트를 명시적으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명시적인 인텐트는 A 컴포넌트에서 B 컴포넌트로 가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명시적인 클래스 이름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것에 반면에 암시적인 인텐트를 보면은 액션과 데이터를 지정을 하긴 했지만 호출할 대상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 사용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선택이 될 수가 있고요. 범주, 그러니까 카테고리, 타입, 그리고 컴포넌트, 부가적인 데이터를 다양한 것들을 입력을 해서 그 암시적으로 인텐트를 실행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시적 인텐트를 했었을 때 C 컴포넌트 또는 B 컴포넌트로도 가게 될 수도 있고요. D 컴포넌트, 뭐 이 되게 많은 컴포넌트들이 있었을 때 그 해당 조건에 맞는 컴포넌트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텐트의 구성 요소입니다. 인텐트를 구성할 때 이제 컴포넌트 이름을 명시적으로 지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해당 컴포넌트의 이름을 정확하게 패키지명까지 해서 기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액션, 데이터 영역, 그리고 인텐트의 공통 요소인 엑스트라와 플래그가 있습니다. 먼저 액션의 경우에는 암시적인 인텐트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액션 뷰,
액션이라는 이름으로 붙어서 이제 다양한 액션들을 수행할 수 있게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있는데요. 데이터는 이제 URI와 마임 타입이 대표적으로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뒤쪽에 있는 프로토콜에 맞춰서 실행이 되게 구성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카테고리의 경우에는 인텐트를 처리할 컴포넌트의 종류를 알려주는 추가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값은 무조건 문자열이어야 되고요. 카테고리 브라우저블, 뭐 카테고리 런처 이런 식으로 해서 카테고리에 XXX라는 이름으로 뒤쪽에 이름이 붙는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액티비티에서 인텐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넘겼을 때 엑스트라 데이터라는 것을 사용했던 것을 보셨을 텐데요. 그 방식은 이 키밸류 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외에도 플래그를 이용을 해서 액티비티에 대한 스택들을 이제 관리를 했었던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플래그들이 존재하고 그것을 활용을 해서 백스택을 관리를 했다는 것까지 그때 한번 보셨었습니다. 이제 아까 있었던 그 데이터란 것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그 처리를 할지 그 보여주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데이터의 경우에는 URI와 마임이 대표적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URI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에서 접근할 수 있는 자원에 부여한 ID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URL과 URN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자원을 획득해 오기 위해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에 있는 프로토콜을 정의를 하고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리소스들을 체크를 해서 그 리소스에 맞는 데이터들을 불러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임이 있습니다. 마임은 말 그대로 다양한 목적에서 이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확장자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특정한 데이터를 이제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표현을 할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을 건데 그 중에서 타입이라는 이름 뒤에 여러 가지 파일 포맷 형식으로 구성을 해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오디오, 비디오,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텍스트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인텐트의 생성 예인데요. 데이터만 넣기 위한 인텐트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인텐트 객체를 생성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적인 클래스, 그러니까 액티비티에서 또 다른 액티비티를 실행을 할 때 이제 보여주는 코드 중 하나였죠. 인텐트의 나의 컨텍스트와 그리고 명시적으로 어떤 컴포넌트로 이동할지에 대해서 클래스를 지정하는 코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비티와 데이터를 이용한 클래스의 생성, 인텐트의 생성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아까 있었던 여기에 있었던 그 데이터가 실행이 됐었을 때 이제 그 데이터에서 URI 자원을 통해서 어떠한 프로토콜에 맞는 데이터를 이용을 할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인텐트에 담아서 보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액션을 지정을 해서 어떤 액션을 수행할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액션은 각각의 그 컴포넌트에다가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액티비티에다가 액션 태그를 매니페스트에 넣어줘서 구성을 해서 그 특정 액션이 수행됐었을 때 어떤 컴포넌트가 받을지 설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액션과 데이터 타입을 이용을 해서 인텐트를 만들어 줄 수도 있는데 아까 있었던 인텐트의 액션을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URI를 파싱을 해주는데 지금 보면은 파일이라는 포맷으로 돼 있죠. 근데 그 파일이 어떤 타입으로 정해질지 그런 것들까지 정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앱으로 텍스트를 보내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여기 있는 액션을 똑같이 정해 주는 것과 플러스로 이제 엑스트라 데이터를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엑스트라 땡땡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해서 보낼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입을 지정을 해서 인텐트를 실행을 시키면은 그 해당 그 액티비티 컴포넌트가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인텐트를 실행을 했었을 때 그 여러 가지 암시적인 인텐트가 실행이 되는 경우에는 특정 컴포넌트만 조건에
맞게 실행을 하기 위해서 인텐트 필터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인텐트 필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텐트 필터는 독립 실행되는 컴포넌트의 특성을 기술한 것입니다. 명시적 인텐트와는 다르게 암시적 인텐트에서 여러 컴포넌트가 실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조건을 명시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텐트 필터가 맡아서 필터링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신 것과 같이 이제 인텐트 필터는 그 매니페스트의 특정 컴포넌트에다가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게 되고요. 어, 인텐트 필터는 영역이라 불리는 필드를 포함을 해야 되고, 이걸 통해서 액션의 유형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영역의 이름이 카테고리 런처인 경우에, 지금 이제 예시를 든 거죠. 안드로이드는 이 인텐트 필터를 포함하는 액티비티를 홈 스크린에서 보여주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과 같이 인텐트로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 구동이 요청이 됐었을 때 인텐트 필터의 정보를 보고 매칭되는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를 찾아서 실행해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텐트 필터를 이용을 했었을 때 어떤 식으로 구분해 주냐를 보고자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액션에 대해서 정의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션 땡땡땡 이름으로 이제 지정을 해주는 것에 맞춰서 어떤 액션에 따라서 그 해당 조건에 맞는 컴포넌트가 실행이 되게 될지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그 다이얼 버튼과 브라우저 버튼 이 두 가지를 구성을 했는데, 이제 다이얼 버튼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전화를 할 수 있는 그 전화 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키패드 앱으로 그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액션 다이얼이라고 하는 액션을 넣어주고 그것에 맞는 프로토콜을 이제 정의를 해줬었을 때 전화번호를 이제 입력할 수 있는 컴포넌트를 수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우저 버튼입니다. 브라우저 버튼은 말 그대로 브라우저를 클릭했었을 때 그 해당 HTTP 프로토콜에 맞는 URL 값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해당 코드도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펜딩 인텐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딩 인텐트는 이제 한 컴포넌트가 다른 컴포넌트에 작업을 요청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인텐트와는 다르게 컴포넌트에서 다른 컴포넌트한테 작업을 요청할 때 이전에 있었던 그 인텐트를 미리 정의를 하고 만든다는 점과, 그리고 특정 시점, 그러니까 특정 어떤 조건에서 작업을 요청시킬 때 사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액티비티의 경우에는 이제 화면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외에 서비스나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의 경우에는 화면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경우에 화면을 표시를 해줄 방법이 필요한데, 그 화면에다 데이터를 넘겨줄 필요가 있는데, 이때 서비스와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의 경우에는 이제 다른 컴포넌트한테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펜딩 인텐트에다가 사전에 어떤 액션들이 들어갈지 정의를 해놓고 나중에 서비스나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에서 필요시에 실행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펜딩 인텐트의 사용 예시인데요. 대표적으로는 노티피케이션을 이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노티피케이션의 경우에는 이제 뭔가 화면을 표시를 해주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노티피케이션 바를 만약에 띄워준 상태에서 이제 뭔가 그 화면을 표시를 해주고 싶은 경우, 액티비티라는 곳에 직접 접근하기 위해서 펜딩 인텐트를 생성을 하고 그곳에 명시적으로 어떤 컴포넌트를 실행할지 인텐트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노티피케이션 매니저를 이제 이용을 해서 펜딩 인텐트를 띄우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앱 위젯이 있습니다. 그리고 앱 위젯에서는 위젯의 여러 가지 컴포넌트 요소들 중 하나를 눌렀었을 때, 뭐 대표적으로 뭐 하나의 뭐 버튼이 있겠죠.
이제 그 조그마한 위젯에 버튼을 눌렀었을 때 그 런처에 홈스크린 앱이 이제 펜딩 인텐트에 포함된 인텐트를 사용을 해서 컴포넌트를 실행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예를 들어 제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버스라고 하는 앱이 있는데 카카오버스에서는 특정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됐었을 때 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현재 내가 보고 있는 그 버스가 등록이 되어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상세 화면에서 버스의 남은 시간을, 그러니까 정류장에 있는 이제 그 버스의 대기 시간을 나타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펜딩 인텐트를 기반으로 해서 내부에 어떤 액티비티를 실행시킬지 인텐트를 사용을 해서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알람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안드로이드 앱에서 알람 앱에서 특정 시간이 되면은 특정 화면을 띄워줄 수 있을 때가 필요한데, 그때 알람 매니저 같은 것을 이용해서 펜딩 인텐트를 생성해서 넣어주고 명시적으로 어떤 컴포넌트를 특정 시점에 어떻게 실행시켜 줄지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펜딩 인텐트를 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볼 텐데요. 액티비티의 경우에는 펜딩 인텐트 개 액티비티를 이용해서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를 시작하는 인텐트의 경우에는 펜딩 인텐트 get 서비스를 이용하고,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의 경우에는 펜딩 인텐트 get 브로드캐스트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펜딩 인텐트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예시로 액티비티를 이용을 해서 액티비티에서 노티피케이션을 띄웠었을 때 그 해당 지정이 되어 있는 액티비티를 실행하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메인 액티비티에서 노티피케이션을 생성하는 버튼을 두어서 노티피케이션을 생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노티피케이션이 생성이 됐었을 때 펜딩 인텐트에 담아서 노티피케이션 매니저에서는 그 인텐트에 명시가 되어 있는 해당 액티비티를, 해당 컴포넌트를 실행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데이터를 펜딩 인텐트에서 인텐트를 꺼내서 이제 받아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아까 있었던 암시적 인텐트에 대해서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액티비티에 대해서 설명했었을 때는 명시적인 인텐트를 갖고만 설명을 했지만 이번에 좀 위주로 설명을 할 것은 암시적인 인텐트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티피케이션 버튼을 구성을 해줬고요. 그리고 다이얼, 브라우저, 샌드 버튼을 구성을 해놨었습니다. 각각의 기능마다 다르게 동작을 하게 해두었는데, 다이얼 버튼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액션 다이얼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해당 액션에 대해서 지정이 되어 있는 컴포넌트가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고요. 그리고 URI 파싱을 이용해서 해당 프로토콜에 맞는 것에 데이터를 넘겨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얼 버튼을 클릭했었을 땐 당연히 여기에 있는 전화번호가 그 해당 다이얼을 갖고 있는 컴포넌트 화면에 입력될 수 있도록 구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브라우저 버튼을 클릭했었을 때는 HTTP 프로토콜에 맞는 URL 값을 받아서 액션 뷰를 통해서 뿌려줄 수 있도록 구성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샌드 버튼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말 그대로 샌드 버튼은 어떠한 데이터를 특다른 컴포넌트에 어떻게 전송을 할지 미리 데이터를 입력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뭐 데이터를 이제 공유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어떤 콘텐츠를 공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메시지를 이제 입력을 하기 위해서 특정 버튼을 이용을 해서 이제 뭐 어떠한 데이터를 미리 사전에 입력을 해둔다든지, 그러한 그러한 이제 로직들이 있었을 때 활용하기 용이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액션을 정의를 해줬었고요. 그리고 어떠한 엑스트라 데이터를 보낼지 정의를 해주었고요. 그리고 순수한
이제 플레인 텍스트를 이제 타입으로 지정을 해서 이제 인텐트를 실행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순차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이얼을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전화 앱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전화 앱이 기본 앱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 앱에서 전화번호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를 해줄 것입니다. 그러면 보신 것과 같이 010-1234-5678이라고 하는 전화번호가 인텐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우저를 보겠습니다. 브라우저는 이제 구글닷컴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두었는데 URI를 파싱을 해서 프로토콜에 맞는 주소를 검색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구글닷컴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샌드 버튼이 있습니다. 이제 샌드 텍스트를 누르게 되면은 그 해당 텍스트를 전송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액션을 갖고 있는 액티비티 컴포넌트에 해당 데이터를 넘겨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될 때 이제 여러 가지 액션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멀티 초이스 다이얼로그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수행을 해서 거기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메일을 한번 해볼게요. 지메일의 경우에 클릭을 해보면 죄송합니다. 보면은 암시적 인텐트로 데이터와 함께 넣어줘 봤다 라고 하는 텍스트가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메시지에서도 한번 텍스트를 넣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다른 사람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해서 이게 되면은 이제 암시적 인텐트로 데이터와 함께 넣어줘 봤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엑스트라 데이터를 넘겨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그 액션 샌드라는 그 의도가 내포가 되어 있는 컴포넌트들이 수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티피케이션을 이용해서 펜딩 인텐트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있었던 제너레이션 노티피케이션 메서드에 대해서 코드로 한번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액티비티에서 펜딩 인텐트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동작이 필요합니다. 해당 액티비티에 대한 컨텍스트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리퀘스트 코드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텐트로 구성을 했었을 때 아까 펜딩 인텐트는 인텐트를 담고 있다고 했죠. 인텐트에서는 현재 내 컨텍스트와 그리고 명시적으로 어떤 액티비티로 실행을 할지 지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트라 데이터를 담고요. 그래서 인텐트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펜딩 인텐트에 플래그를 넣어서 이제 실시간으로 그 업데이트를 해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노티피케이션으로 띄워서 이제 백그라운드에서도 이 노티피케이션을 클릭을 했었을 때 해당 액티비티로 이동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빌더를 이용해서 노티피케이션을 생성을 해주고요. 거기에서 지금 안드로이드 5버전 이상이기 때문에 5버전 이상일 땐 채널이라는 것을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채널을 생성을 해서 채널 아이디를 셋업을 해줬고요. 노티파이를 해서 이제 노티피케이션을 만들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노티피케이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크리에이트 노티피케이션 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노티피케이션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과 같이 안드로이드 시스템에 종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티피케이션은 이제 항상 위에 있는 스테이터스 바에 보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전혀 다른 어플리케이션의 액티비티가 실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펜딩 인텐트를 통해서 명시적으로 해당 클래스에 해당하는 컴포넌트를 실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해당 인텐트에서 담겨져 있었던 노티피케이션 아이디인 101과 채널 아이디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펜딩 인텐트 테스트라고 하는 노티피케이션 텍스트를 넘겨받은 것을 노티 액티비티에서 넘겨받아서 처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된 것을 인텐트에서 꺼내서 적용을 해준 것이죠. 그리고 이제 노티피케이션은 이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제거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거를 해준 코드로 이제 캔슬로 이제 넣어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펜딩 인텐트가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된다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공부했었던 코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인텐트의 기본적인 개념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명시적인 인텐트, 암시적인 인텐트의 차이를 이해를 했고, 그리고 인텐트 필터와 펜딩 인텐트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예시를 접해보면서 활용 방법을 익혀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